문제로 만들었는데 너무 급하니까 저장 안함을 눌렀어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 선생님이 조교들한테 다 만든 시험지를 검토하라고 뽑았어. 뽑고 나서 급하니까 이제 딱 잘못 눌러서 저장 안함이 됐어. 그래서 오늘 와서 한 5시간 반 작업한 게 다 날라갔어. 근데 뽑혀 있어. 정말 불행 중 다행인데, 대신 이제 검토하고 조교가 검토하고 뭐 해설하고 문제랑 다른 것들 주더라도 그걸 수정해서 지금 인쇄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만약에 검토를 했는데 답이 잘못돼 있거나 문제가 잘못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문제가 잘못돼 있으면 안 풀면 되고, 답이 잘못돼 있으면은 올바른 답만 해가지고 선생님 카톡에 보낼게요. 단톡에. 알겠죠? 총 내니까 한 46문제 돼. 그래서 한 46문제를 1시간 20분 동안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전날에 한번 다시 모의고사 한 번 더 보고 시험장 들어가자. 너무 힘들다. 근데 진짜 안 뽑히고 날라갔으면 난 진짜 내 인생이, 그치? 죽으란 법은 없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 잘 맞추고 오세요. 이거 별거 없어. 이거 배경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진짜 뭐랄까 그냥 뭐 빨리 해야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험도 너무 쉽고 그냥 배경지식을 알 때 독해력이 좋을 때보다 배경지식을 알 때 훨씬 더 글을 잘 읽었다 라는 부분에 여기 부분이야.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는 단어들만 하고, X팩터가 여러분 decisive elements야. X팩터 또 모를까봐 decisive element. 알겠죠? 다시 말하면 결정적 요소야. X팩터가. 됐지? 그거 왜 없어? 이게 만약에 변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틀렸다 그러면 한 4등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 정도로 할 수 있죠? 오케이. 별거 없어. 그 outscore이라는 이런 단어들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갈게. 이것도 중하야. 근데 약간의 페인팅이 있지. 학계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알겠지? 근데 내가 이것만 물어보자. 학계 방식에서 미괄식으로 쓰는 거는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학계 방식에서 미괄식으로 쓰는 거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옳은 거야. 알겠죠? 너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지? 솔직히 맞을래? 옳은 거야. 근데 그 미괄식의 구조를 어디에서 썼을 때? 온라인에서 썼을 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면 이건 다 필요가 없어. 그 다음 문법만 나중에 할 거야. 내용만 살짝만 빨리 할게. 온라인에서 쓰면 그거 극적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 됐지? 가정법은 나중에 다 설명할게. 그래서 뭐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있지 않다, 기다릴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이런 단어들. Big rabbit. 우리가 알고 있는 rabbit은 동사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명사로 쓴 거. 이런 특이한 것들만.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요런 포인트들. 온라인에서는 그런 거 결론 낼 때까지 기다릴 그런 인내심이 없어. 그러면 좀 조급하네, 온라인에서는. 그치? 자, 그 다음에 빡 찝으면 돼. 알겠죠? 그리고 upfront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너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어. 다시 말하면 두괄식으로 써라 이거죠. 됐지? 두괄식 구조를 사용하라 이 얘기잖아. 자, 너무 쉬워서 지금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야. 그냥 내용 상기야, 빨리. 알겠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점이 뭐냐? 얘네들이 요런 것들. 알겠지? 마이너스를 주고 벗으로 깐 다음에 플러스로 넘긴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온라인에서 장황한 글이면 독자 수가 감소하는 건 맞는 거예요. 알겠지? 독자 수가 감소는 해. 하지만 아까 위에 미갈식이랑 다른 거는 뭐다? 처음에 네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야. 대다수가 안다. 자, 요 부분의 이점이 표현상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 알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서술형 대비라고도 써놨잖아. 왜냐면 구조가 너무 빡세. 이따가 문법 하면서 구조 좀 보자. 여기 건들면 안 된다? 알겠지?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 구조 이따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뭐다? 이점이 뭐다? 이점이 뭐다? 대다수가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미 알게 된다는 거야. 처음에 딱 썼으니까.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야.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 그러니까 전개가 되니까 좀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제 추가 조언 정도로 보면 되겠죠? 뭘 해라? 후크를 쓰라 이 얘기야. 후크는 뭐냐면 오프닝 라인에 흥미를 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갈고리라고 했지. 그래서 흥미로운 포인트를 가지고서 독자를 먼저 빡 갈고리로 낚아채는 거죠. 됐습니까? 후크를 쓰면 계속 참여하게 될걸? 표현이 어려워. Stay long for the ride. Stay long for the ride. 혼자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외워버려. 준혁아 알겠니? 알겠어? 시간이 없다. 지금 딴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알았지? 자, 됐죠? 그래서 너가 초기에 이제 후크를 통해서 관심을 잡으면 설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글이야. 별거 없지? 그치? 별거 없어. 자, 문법 갈게. 자, 봐봐. 일단 teach가 현대판 사역동사예요. 무조건 아니야. 4형식 아니면 현대판 사역동사야. 근데 지금 여기 수동태 취해가지고 5형식 이렇게 묶고 있지? 그러면 여기 1번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면 teach 딱 보고 아 이거 현대판 사역동사니까 투부정사 쓰는 게 맞아. 이렇게만 해주면 돼. 이틀 뒤에. 이틀 맞나? 이틀 맞아요? 언제지 시험이? 금요일이야? 3일 뒤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갈게. 가정법 과거야. 됐지? wrote 반드시 써주시고 주절에는 would make 반드시 써주면 돼. 이게 끝이야. 가정법 과거 공식은 if절의 과거, 주절의 would 동사 원형. 다시 상기해봐. 알겠지?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냐? 얘를 갖다가 현재형으로 썼다? 그러면 틀려.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되니까. 됐죠? 학계에선 이렇게 쓰는데 온라인에서 너가 이렇게 썼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로. 이해돼 안 돼? 이해됐지?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잖아. 현재 사실 반대. 현재 사실 반대인데 과거 사실 반대인 had pp 썼을 때 내가 찍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would have made라고 썼을 때 내가 틀렸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will make라고 썼을 때 이거 틀리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거 다 가정법 과거 아니고 다 직설법이야. 알겠습니까? 자, 됐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여기 no matter how야. no matter how 부분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 no matter how는 지금 여기 뒤에를 갖다가 여기 지금 주격보호 도치된 거 보이죠? no matter how는 형용사를 갖다 자기 옆에 둔다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옆에다가 둬서 도치를 해서 주격보호가 여기 날라왔는데 이 ing를 물을 수 있는데 이거 나오겠어요? 이 안 나오겠지? 병렬이 걸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주의할 거는 how냐 what이냐. 이 no matter how를 however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지? 알아 몰라? 지금 머릿속에 박아야 돼. 만약에 모르면 지금 박아야 돼. no matter how는 however로 바꿀 수 있어. 자, however로 바꿨을 때 이거 whatever 쓰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왜? whatever는 이렇게 형용사를 갖다가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명사를 당기지. 돼 안 돼? 돼? 됐죠? 이것만 안 하면 돼. 형용사 당겨진 거 보고 무조건 아우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됐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여기. 자, 여기 봐. it is랑 it is 다음에 you've 이렇게 나오잖아. 내가 이거 어떻게 낼지 모르겠어. 어떻게 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만약에 문법을 낸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뭐 서술형을 낸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를 냈는데 정답을 얻다 할 거냐 하면 무조건 여기야. 그 정도로 빡세다고. 자, 일단 우린 이걸 먼저 알아야 돼. it is 다음에 that 강조를 줄 건데 그 사이에 명사가 있잖아?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이걸 외워야만 이 구조가, 위의 구조가 이해가 돼.
됐어? 일단 얘 외울 수 있지? it is 다음에 명사 나오고 that 다음에 불완전하다. 외울 수 있죠? 됐지? 그 다음에 얘를 먼저 개념을 박은 다음에 얘를 한번 봐봐. achieve가 뭐뭇을 성취하다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뒤에가 불완전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대시 생략됐다 그랬어. 맞아? 그러면 대시 생략됐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 it is까지는 있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관심사는 지금 이 명사, 강조된 명사 어디 갔냐 이거잖아. 그 강조된 명사가 바로 이 what이야. 그럼 끝났어. 됐지? 강조된 명사가 what이었기 때문에 얘는 접속사잖아. 그럼 접속사는 무조건 앞으로 튕겨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it is you've achieved 이렇게 꼴이 돼버린 거야. 아시겠죠? 안 그러면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 됐지? 내가 서술형도 대비하라고 그랬잖아? 무조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그 다음 가보면 후크 있죠? 후크는 흥미를 줘, 지가 흥미를 가져. 흥미를 주지. 내가 이런 걸 감정분사라고 하거든? 감정분사? 감정분사는 그 감정을 주면 interesting, 감정을 가지면 pp.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다. 하냐 당하냐로 따지면 안 돼. 알겠죠? 하냐 당하냐로 따지면 안 돼. 그 다음에 convince 현대판 사역동사.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눈을 왼쪽으로 갔을 때 convince를 딱 봤어. 그러면 아 이거 현대판 사역동사니까 투부정사 맞아.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됐지? 오케이. 한백고 이 문법으로 앞에 4번부터 9번까지 니네들 작살냈던 거 기억나지? 문법 6개 연달아 내가지고 니네들 작살낸 적 있다 봤지? 문법 조심해. 알겠죠? 작살나기 전에. 자, 됐죠? 그 다음 가볼게. 자, 그래서 얘는 문법만 조심하면 돼. 사실 하수준이야. 그런데 문법 때문에 중으로 올린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인간의 지각체계야.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얘를 정말 내고 싶어 할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는. 알겠지? 이게 지금 vicarious functioning 이라고 했을 때 이 vicarious가 뜻이 뭐예요? 야, 현우, vicarious 뜻. 그렇지.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 그럼 얘가 이제 대리 기능이야. 그러면 얘를 내고 싶을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를 내고 싶었을 때, 아, 대리 기능이라는 건 뭔지만 딱 알면 돼. 대리 기능이 뭐예요? 대리 기능이 뭐야? 메인 루트가 막혔을 때 대체되는 자원으로 바꾸는 거야. 자, 이게 명확하면 돼. 이게 명확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체계에 대한 이야기야. 그 인간의 인지체계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했다? 대리 기능을 수행해서 우리의 인지체계를 작동시킨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돼요? 됐지? 자, 이제 어떻게 작살낼 거냐 이거잖아. 그치? 가장 흔한 건 뭐냐면 substitute는 A for B와 replace는 B with A 있지. 됐지? 얘만 조심하면 돼. 알겠죠? 얘만 조심하면 돼. 내가 인스타 짤을 보는데 어떤 영어 선생님이 무슨 뭐 어디 일타 강사인가 봐. 딱 하는데 substitute 딱 정성스럽게 딱 쓰고 그 아래 replace 쫙 쓰고 그걸 두 개 바꿔놔. 너무 어떤 그 선생님은 이제 대전에 있는 선생님이거든? 대전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필요 없어. 그냥 substitute는 replace 이걸 조심하면 돼. 앞뒤가 바뀐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에 for이 오냐 with냐 오느냐에 따라서 substitute가 나오면 얘를 얘로 대체하는 거야. 이게 빡세다는 거야. 알겠지? 얘를 얘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기억할까? 근데 그 떨리는 순간에 기억해내야 되거든. 얘를 얘로. 얘를 얘로. 얘를 얘로. replace A with B는 얘를 얘로. 알겠지? 하나만 외우면 돼. 반대니까. 그러면 replace A with B를 얘는 지금 목적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르를 붙여. 그 다음에 with가 뭐뭐로라는 뜻이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얘 하나만 그러면 외워. 그럼 substitute는 반대야. A를 B로야. replace A with B, A를 B로.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리고 substitute 나오면 아 반대다. 얘를 B를 A로. 돼 안 돼? 됐죠? 할 수 있지. 이거 틀려오면 진짜 뒤지게 맞는 거다. 아시겠죠? 왜냐면 비카리우스가 지금 대체 대리가 주요 핵심 키워드인데 대체 대리가 핵심 키워드일 때 얘가 안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기에 나왔을 때 이거 잘 쓰고 서술형에 substitute 쓰면 그냥 A for B 바로 하고 서술형에 딱 했을 때 이 A랑 B에다가 어떤 거를 갖다 놓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뭐? 그럼 뭐? 지금 얘 어떻게 썼니? 야, 근데 뭐를 모르니? 뭐를? 주요 루트를 또 다른 루트로. 됐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뭐? 바뀌게 되는 그 대안이 되는 거야. 메인하고 대리. 대안으로 할게. 자, 됐죠? 메인을 대안으로. 됐습니까? replace A with B는 메인 with 대안. 이렇게 가면 돼. 할 수 있죠? 야, 전략을 다 세우고 가야지 시험장 가가지고 그때 가서 고민하면 이미 늦는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야, 왜냐면 조금 떨리잖아. 왜냐면 2학년 내내 시험 문제 출제했던 선생님이 다른 문제를 출제할 텐데 그러면 2학년 때 내던 유형과 다른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황할 여지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substitute는 명사, 형용사, 동사 다 있어. 명사도 substitute고 형용사도 substitute야. 근데 replace는 동사밖에 없어. 명사로 쓸 거면 replacement라고 써야 되고 형용사로 쓸 거면 replaceable로 써야 돼. 자, 그러면 끝났어. 됐지? 그 다음에 alternative야. 그 다음에 alternative. 됐지? 대안의. 근데 이거 형용사로 대안의도 alternative지만 대안도 alternative다. 할 수 있지? alternation 쓰면 틀린다고요. alternative라고 조건에 돼 있는데 어형 변화가 조건이야. 그 alternation 쓰잖아. 그거 교대야. alternation은. 대안은 alternative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시겠죠? 이거 틀리면 진짜 뒤지게 맞는다. 아시겠죠? 강조한 걸 틀릴 때가 제일 억울한 거야. 지금은 절대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지금 노골적으로 얘가 핵심인 거란 말이야. 그 다음이 이제 flexible이야. 이해됐죠? flexibility 왜? 아, 얘가 막혔을 때 유연하게 다른 걸로 대체하잖아. 그래서 flexibility. 자, 이게 다예요. 그 다음 multiple. 됐지? 자, 끝났어. 이건 이게 끝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왜 구조 자체도 워낙 쉬운 거죠. 됐지? 인지체계는 뭐 변화하는 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 잘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게 다 잘 적응해 있다 이 얘기잖아. 맞죠? 자, 그래서 뭐 여기 적응하는 거 그 다음에 예시 1, 2야. 예시 1, 2 너희들이 한번 읽어보라고. 아시겠죠? 자, 됐습니까? 뭐가 있어? 뭐가 있니? 얘 지금 별빛 보고 왔는데 구름 끼니까 랜드마크에 의존하잖아. 이런 것들 너무 쉬운 것들이야. 이런 거 내고 싶겠니? 이런 것들 알겠지? 이런 것들 내기보다는 분명히 지금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든 낼 텐데 이게 다다. 아시겠죠? 서술형 나와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 준거 집단이야. 준거 집단은 딱 특징이 세 가지잖아. 규범 효과, 대리 효과, 그 다음에 연합 효과. 이 세 가지잖아. 그러면 딱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학교 선생님이 뭘 묻고 싶겠냐 이거야. 뭘 묻고 싶겠냐. 너 지금 규범 효과, 그 다음에 비교 효과, 연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왔어? 라고 묻고 싶지 않겠어? 지금 각각 다 다른데 설마 이거를 갖다가 대입학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영향력 이렇게 하겠니? 문제가 너무 아깝지? 안 그래? 맞잖아. 그치? 그래도 아라는 가셔야지. 알겠지? 아라는 가시고 일단 준거 집단이 자기 평가에 이게 그래 이거 알아야 된다. 자기 평가에 다양한 영향력을 준다. 됐습니까? 자, 규범 효과는 뭐예요? 규범 효과는 뭐야? 규범 효과가 뭐니? 남들의 감정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의 감정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야, 셀프 테스팅을 해야 돼. 셀프 테스팅. 다시 말하면 딱 선생님이 아까 준거 집단 딱 보자마자 레퍼런스 그룹 딱 나오면 세 가지가 탁탁탁 나와야 돼. 그러면 그 규범 효과가 뭔지 내 스스로가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규범 효과는 뭐야?
규범 효과 이퀄 이미테이팅이야.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 바로. 알겠죠? 규범 효과 이퀄 이미테이팅. 다시 말하면 뭐다? 규범 효과는 남들을 따라하는 거야. 그러면 예시도 기억나면 너무 좋지. 다시 말하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집단에 들어가 있을 때 걔네들은 당연히 자존감이 높겠죠. 그 높은 자존감을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 이 얘기야. 이게 규범 효과야. 됐어 안 됐어? 됐지? 오케이. 자, 됐어. 그 다음,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same으로 포인트를 준 거야. 알겠죠? 그들과 같은 관점을 공유하기. 이것도 괜찮거든. 이것도 괜찮아. 그들과 같은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규범 효과다. 그러면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그게 따라하는 거죠, 뭐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가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만 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꼼꼼히 영어를 읽으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됐지? 여러분 규범 효과 끝난 거 맞아요? 끝난 거 맞지? 자, 비교 효과야. 비교 효과는 좀 안 좋아. 왜냐면 나보다 다 잘하는 애들이 모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교 효과는, 자, 여기가 이제 전환점이다. 근데 흐름상 알면 좋은데 여기가 16강 4번이다 보니까 아이, 뭐 이런 거 문장 3이 나오겠니? 너무 쉬운데. 그치? 자, 됐지? 비교 효과야. 자, 그러면 비교 효과인데, 야, 이런 표현들. shining, 뛰어나다. shining. 뭐, 이제 이런 것들이 surpass, excel, 막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잘 surmount, 뭐뭇을 능가하다, outperform,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나보다 뛰어나.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취에서 대부분의 너의 클래스메이트들이 뛰어나다고. 됐지? 그러면 너가 비교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때 나오는 게 not up to par. not up to par. 이해됐죠? not up to par. 내고 싶지 않겠니? 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not up to par는 내가 여기다 한 단어로 써놨지. substandard야. substandard. 다시 말하면 기준 이하라는 거야. 기준 이하. 됐습니까? substandard. 자, 됐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not up to par 여기다 써놨죠. fail to meet the extraordinary high expectation of the excellent reference group. 이해돼? not up to par는 뭐다? 훌륭한, 우수한 증거 집단에 매우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게 not up to par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내 집단의 클래스메이트들이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치에 내가 못 미치는 게 not up to par라고. 됐죠? 자, 됐어. 그 다음 유력한 게 basking in reflected glory야. 됐죠? 그 다음. 자, 그래서 연합효과는, 규범효과는 추상적인 표현이 없어. 그래서 imitating만 알면 돼. 엄밀히는. 알겠죠? 그 다음에 대조효과, 비교효과는 not up to par가 핵심이야. 걔가 뭘 의미하는지 알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연합효과는 뭐야? basking in reflected glory만 알면 돼. 딱, 큰 따옴표도 딱 쳐져 있고 밑주름이 나오기 딱 좋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썼죠? feeling a sense of pride. pride를 느끼는 거야. 뭐함으로써? 그냥 단순히 성공적인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이해됐죠? 됐지? 다시 말하면 서울대 무리야. 근데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해서 내 자존감은 깎여 있지만 그 서울대 무리에서 나갔을 때 S라고 써있는 과잠을 읽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거에 대한 어떤 반영된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을 거라. 할 수 있죠? 오케이. 중과 집단 끝났어. 요 정도 정리하고 이제 디테일하게 읽을 수 있는지 읽어봐. 알겠죠? 영어를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 공공재 기억나지? 공공재 했을 때 일단 경제지문은 어휘추론으로 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어휘추론으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휘추론으로 내고 싶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지를 딱딱딱 표시를 해놓은 거야. 아시겠죠? 됐지? 자, 왜냐면 보통 수능에서 경제지문은 어휘추론으로 많이 나오니까.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거를 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할 거야. 아시겠죠? 이건 시장이 없어. 그러니까 가격도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딱 안 떠오를 거라고, 분명히. 알겠죠? 시장도 없고 가격도 없다. 그래서 써놓은 거야. 그래 내가 이것만으로도 이해가 안 될까봐 한글로도 써놨어요. 됐지? 자, 이거 선생님 차근차근 하면서 가보자. 자, 일단 공공재 저평가 있죠? 같이 져라 있죠? 표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자, 됐어? 너무 같이 져라 돼 있다. 왜? 이점이 졸라 많거든. 공공재가 이점이 정말 많거든. 이게 습지잖아. 맞지? 습지의 이점이 정말 다양하거든. 그 이점의 예시들이야. 그냥 단어만 알고 쭉쭉쭉 읽기만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내용 일치는 준비는 해야 되니까. 자, 됐죠? 자, 핵심은 얘지. 다양한 이점이 있어. 그래, 그리고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누려.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누린다고. 자,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거를 약간 숫자로 가도 돼. 숫자로. 이점이 겁나 많아. 근데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돼? 시장도 없고 가격도 없겠지. 여기가 아마 인과가 툭 끊길 거야. 알겠죠? 자, 왜냐면 잘 봐. 다양한 이점이 있어. 아니 그런데 그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걸 무료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그러니까 시장도 없고 가격도 없는 거야. 이 인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야. 이 인과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까봐. 자, 돈이 오가는 거래만을 가치로 보는 자본주의야. 이해됐습니까? 근데 습지는 돈이 오가요, 안 오가요? 안 오가지?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돈이 오가는 거래만을 가치로 보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점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지금 즐기고 있기 때문에 뭐하다? 막대한 본질적 가치를 환산을 못한다. 그런 의미예요. 얘가 시장도 없고 가격도 없다는 게. 할 수 있습니까? 돼요? 됐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밑줄 의미로 나온다. 전통시장 시스템은 뭐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야?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를 포착하는 데 실패한 전통적인 마켓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 부분이. 이해됐지? 돼요? 이렇게 찍어오면 돼. 됐죠? 자,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지금 봐봐. 너희들 생각했을 때 딱 어렵잖아. 뭔가 추상적으로 잡히지. 그 추상적으로 잡히는 걸 학교 선생님이 기가 막히게 잡아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됐어. 할 수 있죠? 이거 틀리고 보면 뒤지게 쳐맞는다. 자, 됐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장은 경제 가치를 못 잡아내지. 경제 가치를 못 잡아내잖아. 근데 그러면 경제 가치가 없냐? 아니라는 거야. 제로가 아니라는 거야. 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는 이 가치 환산을 어떻게 한다 그래. 그래서 포인트만 딱 집은 거야. 가치 환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모든 이득을 갖다가 누리는 개인들의 합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총 추가적인 모든 개인들의 이익의 합, 그게 가치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겠지. 이게 가치라면 누구나 다 즐기고 있으니 그 가치 자체가 클 수밖에. 됐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이해됐죠? 됐지? 그런데 시장가가 없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자, 이해됐죠?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자,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 둘 사이의 갭, between A and B. 뭐, 습지의 가격은 제로. 근데 실제 가치는 어마어마한 실제 가치. 그 둘 사이의 갭. 이 갭을 보아하니, 네? 여기, 좆될 뻔. 자, 그 갭을 보아하니, 아, 그 공공재가 완전 언더밸류 돼 있구나. 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맞추고 올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어휘 문제 내기에도 조금 모자라. 조금 모자른데, 또 문법 내기에도 문법 낼 게 없고, 그래서 정말 냈을 때 너희들이 틀린다면 여기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이런데 빈칸인 거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넘어가 볼게. 자, 이것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 5개씩 나갔을 때 기억나지? 5개씩 나가도 무리가 없었잖아. 왜? 지문이 너무 쉬웠어. 됐죠? 자, 가보자. 일단 deep work랑 swallow work야. 야, 채연. 저 새끼, 저거 눈가리 봐. 저거 뒤지게 팰까? 정신 차리자. 자, 됐죠? 자, 보자. 5개 중에 벌써 9개 중에 벌써 5개나 있잖아. 그 정도로 뭐다? 내용이 가볍다. 뒤에는 이미 다 얘기했고요. 46문제 모의 시험. 알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노고를 좀 생각해 주세요. 알겠지? 46문제. 하나라도 또 안 냈을 때 또 소홀히 공부할까봐 다 냈어요. 솔직히 측정 불가해. 그냥 시간이 없어서 막 냈거든. 서술형 당연히 있죠. 서술형 6개. 45개 되나 보다. 45개. 아닌데? 31, 6인데 37개인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무튼 1시간 20분 시험 보는 거. 이 새끼는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질문 할래? 자, 가보자. 자, 딥워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딥워크의 특징이 뭐야? 딥워크의 특징 뭐야? 딥 컨센트레이션이야. 딥워크의 특징은 일단 딥 컨센트레이션. 이것만 알면 좋대. 뉴 밸류. 알겠지? 그리고 스킬 향상. 이거 어떻게 읽어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내게? 실질적 결과물이 존재한다. 알겠죠? 실질적 결과물이 존재해요. 다시 말해, 딥워크는 실질적 결과물이 존재해. 됐지? 깊은 집중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밀어붙이는데 그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와 너의 스킬을 향상시켜. 됐지? 재현이 불가해. 어떻게 재현하겠어? 재현이 불가하다. 왜? 이거 좀 깊게 생각해봤니? 왜 재현이 불가해? 왜 재현이 불가해요? 왜? 같이 웃자. 개빡치게 하지 말고. 야, 왜 재현이 불가해? 너 왜 웃어? 남자친구야? 남자친구 이름이 재현이야? 미안해. 자, 빨리 하자. 자, 다시 말하면 뭐다? 재현이 불가하다. 그러면 야, 근데 왜 재현이 불가하냐고. 왜 쪼개냐고. 진짜 뒤지게 쳐맞을래? 재현이 불가하다. 재현이. 야, 왜 재현이 불가하니? 왜냐?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얘를 알아야 돼. shallow work는 이거 여러분 논리 형태의 과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게 가져가시면 안 돼. 여기에서의 논리는 정해진 규칙에 따른 기계적 처리야. 봐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해? 재현이 가능하지. 똑같이 할 수 있잖아. 근데 딥워크는 너무 깊은 사고에 의해서 처리한 거라 재현이 불가능해.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돼? 이해됐지? 자, 오케이. 재현이 불가하다는 거. 다음, 우린 뭐가 필요해? distraction free environment가 필요해. 됐지? 이런 특징들 딱딱 가져가면 돼. 이게 딥워크 끝. 자, 됐지? 깊은 집중, 새로운 가치 창출, 재현이 불가, 그 다음에 환경 자체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게 없어야 된다.
네 가지. 돼요, 안 돼요? 됐지? 근데 이게 주제가 아니야. 주제가 아니야. 내가 여기다 써놨듯이 요약문 A라고 써놨죠? 알겠지? 두 개가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그 대조된 특징을 갖다가 A, B 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그 특징 네 가지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외우고 가면 되겠지. 자, 됐죠?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쉘로우 워크에다가 쓴다는 게 문제죠. 됐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때 여러분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 안 나? 내가 왜 선생님 공부를 해도 시험 점수가 안 나올까요? 쉘로우 워크만 해서 그래. 알겠죠? 딥 워크를 해야 되는데 쉘로우 워크를 해가지고. 자, 됐습니까? 자, 특징들 한번 가보자. 일단 쉘로우 워크는 인지적 힘듦이 없어. 내가 그래서 그때 센 A, B 정도라고 했잖아. 인지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게 없어. 너무 쉬워. 그냥 갖다 베끼는 거지. 맞지? 숙제로 하면은 복습하는데 그냥 막 베껴. 아무런 인지적 요구가 없어. 아, 얘 괜찮지 않니? 로지컬 타입이라고 하면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인단 말이야. 논리적 형태의 과업? 논리적 형태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논리적 형태라는 것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로트 메모리 이런 것도 작살 낼 때 나와요. 롯 메모리가 뭐니? 로트 메모리. 이게 기계식 암기거든. 기계식 암기. 됐습니까? 로트 메모리. 이게 지금 로지컬이에요.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자, 됐지? 그래서 요런 포인트들 로지컬 타입이야. 그래서 좀처럼 뉴밸류가 안 나와. 특징 알 수 있죠?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리고 3만 할 때도 작동이 가능해. 그래서 수학 문제 센 A, B 푸는데 주의가 시끄럽다고 A, B 못 푸니? 푼다고. 이해됐죠? 자, 나름의 역할이 있어. 안 좋은 게 아니야. 안 좋은 게 아니야. 나름의 역할은 있어. 왜? 그게 루틴 타입 과업이 행해질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딥밸류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 됐지? 딥 워크를 갖다가 하루 종일 할 수도 없고, 됐죠? 그 다음에 루틴 태스크도 필요할 때가 있다고. 됐지? 아니 뭔가 계산을 갖다가 뭔가 연습할 때 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다? 문제는 너무 많이 한다는 거야. 너무 많은 시간을 딥 워크를 하지 않고 쉘로 워크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다? 바빠 보이기만 해. 아, 이거 안 해도 돼. 솔직히 파란색으로. 바빠 보이기만 해. 스트레스 졸라 받아. 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나름대로 받아. 그런데 rarely output. rarely output. 뭐가 없다? 결과물이 보이질 않아. 됐죠? 그 다음 얘 낼만하지. output reflecting our experienced effort. 어때? 괜찮잖아. 괜찮잖아. 얘 한 3등급 이하는 모르겠지. reflecting our experienced effort. 우리의 경험된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 야, 딱 읽었을 때 에? 이러잖아. 딱 요 느낌을 잡아낸다고 학교 선생님들은. 알겠죠? 그럼 우리의 경험된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얘를 못 보니까 얘는 좋은 거야. 이 좋은 거야. 얘를 못 보게 되잖아. 쉘로우 워크만 너무 하면. 쉘로우 워크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를 보지 못한대. 그러면 이 아웃풋은 좋은 아웃풋이야. 그럼 좋은 아웃풋이 뭐예요? 딥밸류엔 딥 어떤 워크야. 딥 워크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지. 가치 있는 결과물을 의미해. 어떤 가치 있는 결과물? 상응하는. 상응하다 단어를 너무 쓰고 싶었어. 뭐에 상응하는 결과물?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감정에 상응하는. 솔직히 proportionate를 쓸까 correspond를 쓸까 고민 많이 했거든. proportionate도 괜찮아요. proportionate은 내가 왜 예를 써줄까 고민했냐면 proportionate to 하면 얘에 비례하는 이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했다는 능력에 비례한 가치 있는 결과물. 이래도 맞아.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얻어지는 결과물. 이게 지금 여기란 말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됐지? 요거 정도 하면 맞출 수 있어. 요거 정도 하면. 됐지? 별거 없다고 봐. 됐지? 자, 별거 없고요. 자, 17강 2번 가볼게. 자, 이 새끼가 빡셌고. 자, 근데 빡센 거
다시 보면 단순화될 때가 있어. 알았지?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이 새끼 왜 이러냐? 너희도 이러니? 너희도 이래? 얘가 그냥 스페이스바가 좀 많이 쳐진 것 뿐이에요. 알았지? 너무 뭐 병신같이?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자. 이거 그냥 바로 이해해보자. 자,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뭘 얻는다?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뭘 얻어요? 의미를 얻어요. 근데 의미를 어떻게 얻어? 메시지를 해석해서 얻지. 메시지를 해석해서 얻는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사회적인 상황에서 의미를 얻는데 어떻게 얻어? 메시지를 해석해서 얻어. 됐지? 그러면 해석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 해석이 의미하는 게 아니야. 해석은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주관적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야. 사실 이게 끝이야. 자, 다시. 여러분, 정리해봐. 머릿속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상징을 통해서 이해돼, 안 돼? 상징을 통해서, 야, 씨, 그만 적어. 야, 씨, 내 말을 이해를 해야지. 그거 적는 게 뭔 의미가 있니? 자, 보세요. 우린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얻어. 어떻게? 그 상징을 해석해서. 엄밀히 말하면 순서가 그 상징을 해석해서 의미를 얻어. 근데 그 의미의 해석이 곧 나의 현실이 된다. 끝! 됐지? 다 됐니 안 됐냐? 아씨, 예시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뭐 잘 딱히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 우리는 주관적인 의미의 해석이 남도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해. 알겠죠? 그렇지 않지. 근데 그거 바로 incorrect, 틀렸다고 얘기하잖아. 남들과 우리가 공유가 똑같다야. 남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틀려. 됐지? 파란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겁나 중요하다. 알겠죠? 자, 됐어. 자, 우린 남들과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 다 달라. 해석하는 것이. 됐죠? 그 다음 가볼게.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야, 그렇게 주어진 상황에 해석이 다 다르면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그렇게 들어가면 돼.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 뭐 때문에? 합의된 상징인 언어 덕분이야. 합의된 상징인 언어 덕분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다? 주의해야 될 건 얘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지 말자라고 했어. 알겠지? 얘가 다시 말하면 언어 자체가 주제는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여기까지 읽으면 언어 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봐가지고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됐죠? 됐지?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딱 의미가 특정 상황이 있고 그 특정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의 해석이 곧 우리의 현실이 돼. 이런 씨부레. 미안해. 아이씨. 자, 이렇게 하면 돼요. 특정 상황이 어떠한 상징을 주고 그 상징을 우리는 해석해. 그러면 그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해석이 현실이 된단 말이야. 그 현실은 나중에 그 현실이 행동으로 바뀌어. 알겠지? 그 현실은 우리의 곧 행동이야.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됐지? 근데 그렇게 주관적이면 다 다를 수 있잖아. 괜찮아. 이 상징이 언어라는 상징인데 그 언어라는 상징 덕분에 우리가 사회생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요 정도 하면 돼. 됐지? 그래서 누군가가 fire라고 했을 때 모두가 집단적으로 전부 다 나아갈 수 있는 거, 전부 다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 지금 같은 반응을 하잖아? 그게 바로 언어 덕분이야. 언어가 같은 반응을 만들어내거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fire의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소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돼, 안 돼? 됐지? 오케이? 아,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얘가 한 묶음이야, 지금. 이게 다 한 묶음이야. 이 언어라는 합의된 상징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같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됐지? 근데 이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여기에 언어를 넣었으면 언어가 주제지만 다시 1, 2, 3를 재상기한단 말이야. 자, 집중해서 봐봐. 어떻게 사람들이 메시지를 해석하는지, 그들이 얻은, 그들이 마주한, 됐습니까?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뒤지게 맞을래? 그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를 우리는 해석을 한다 라고 앞에 걸 다 풀잖아. 됐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관적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게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종합하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주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 말 자체가 주제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1, 2, 3, 4 됐지? 그래서 여러분, 물론 언어도 알아가면 좋은데 만약에 대입학으로 해서 빈칸을 뚫는다 하면 여기보단 여기야. 그리고 빈칸을 낸다면 여기고 주제를 뽑자면 여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지? 할 수 있지?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게 지금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차이라고. 알겠죠? 자, 할 수 있어요. 자, 유추 기억나 안 나? 유추 기억나지?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능 뭐야? 유추 첫 번째 기능. 유추 첫 번째 기능. 유추 첫 번째 기능은 예증. 예증. 예증이 뭔지 모르면 뒤지게 쳐맞는다. 알겠죠? 알기 쉽게. 이미 확립된 개념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보조수단.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눈을 딱 감아야 된다니까? 내가 아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아시겠죠? 돼, 안 돼? 됐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지. secondary, supplementary 이런 게 무조건 나오게 돼. 무조건 나오게 돼. 이게 예증의 핵심이야. 예증의 핵심. 알겠지? 부차적 수단이다. 보충의 수단이다. 됐지? complementary 막 이런 것들 동의어 있을 거야. 알겠지? complementary 막 이런 것들. 됐지? 보조적 수단이다. 됐지? 뭐 부산물까지는 아니에요. 알았지? 자, 됐어? 됐지? 그게 예증의 핵심이라고 봐. 여기에 여러분 여기 글에 이런 단어가 이런 방구도 없어요. 이건 진짜 예증에 대한 거를 완벽히 이해했을 때 나오는 단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됐지? 그 다음에 on other occasions 했을 때 integral이에요. integral 딱 반대잖아. 아시겠죠? 필수적인. 그래서 필수적인 동의어 다 알아가면 돼. 됐죠? 필수적인. 자, 그 다음에 개념을 물을 수가 있어. 개념. 밑줄 친 이것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설계 논증 나오는 거야. 설계 논증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설계 논증 밑줄하고 그때 가서야 설계 논증이 뭔지 이해하면 이미 늦어요. 눈을 딱 감고 설계 논증. 자, 설계 논증 개념 딱 있지? 눈 감아. 그리고 설계 논증. 아, 설계 논증은 뭐니? 설계 논증이 뭐니? 신을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증법이거든. 크게 얘기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증법이 설계 논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 설계 논증을 실질적으로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이런 식의 필수적인 방식으로 해낸다고.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설계 논증에 대해서 만약에 간략하게 얘에 대한 어떤 의미가 나온다. 그러면 얘 가져가면 돼. 아시겠죠? 얘 가져가면 돼. 유추가 보여주지 왜 우리가 우주가 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설계 논증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됐지? 오케이. 우리 22글자 서술형 트라우마 있어요? 없어요? 22글자 서술형 트라우마 있니? 니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 내가 있는데. 거의 서술형 역사상 가장 많은 단어들을 너희들한테 영작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어. 자, 여기야. 이게 나름 구문이거든. Just as A, so B. Just as A, so B. 마치 A가 그런 것처럼 B도 그러하다. 마치 A가 그러한 것처럼 B도 그러하다. 자, 됐습니까? 자, 봐봐. 마치 뭐처럼? 시계와 같은 인공물이 장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처럼 우주는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됐지? 몇 글자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야, 기가 막힌다. 22이나 23이나 똑같이. 됐죠? 설마 나오겠어?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 영작 잘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지? 별거 없어. 잘 맞추고 오셔야 돼. 자, 됐어. 자, 그 다음 고통이 의미 있는 삶을 만든다. 중하. 됐지? 첫 문장이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빈칸 일단 대비하시고. 빈칸 대비하라는 거는 그냥 거의 외울 정도까지 내가 눈을 감고서 한글을 딱 봤을 때 얘를 갖다 영어로 타다다닥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우리가 견디는 동사 나왔을 때 우리가 견디는 어려운 시기가 play a key role in 할 수 있나 봐봐. 막 섞여 있을 때 play a key role in. 됐습니까? play a key role in. 그 다음 ing. 우리가 뭐 하도록 돕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더 많은 의미 있는 삶을 이끄는데 더 핵심 역할을 한다. 자, 이해됐어요? 이해됐지? 자, 됐습니까? 이게 주제지 뭐야. 어려운 시기가 의미 있는 삶을 이끈다. 됐지? 됐죠? 이 밑주름이 안 나와요. 나올만 한데 이게 뭔지 알지? 인간의 인생은 절망의 저편에서 시작한다. 절망의 저편에서 시작한다. 왜 안 나오냐면 앞뒤에 얘를 설명하는 게 너무 명확히 있어. 좀 추론이라도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추론도 못하게 그냥 앞뒤에 그냥 너무 핵심이 다 박혀 있거든. 이 뒤에도 읽어봐. 사람들이 그들의 이런 씨부레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명사절 대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됐죠? 잘할 수 있지? 자,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많은 방식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많은 방식들이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와우, 잘 썼어요. 잘 썼어요. 그냥 다 의미 있는 삶은 고통으로부터 온다. 그게 끝이야. 알겠죠? 그게 끝인데 뭐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이야. 자, 됐지? 자, 그래서 자, 됐고 그 다음에 실험 가잖아. 실험 별거 없지. 여기 실험 그냥 읽으시면 돼.
됐죠? 자, 별거 없어. 그냥 고통받은 애들이 자기 삶에 의미 있다고 했던 그런 실험이야.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읽으면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가볼게. 우리의 고통. 근데 뭐처럼 보여? 사람들에게 이렇게 provide A with B 이렇게 세트. 됐지? 사람들에게 감각을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됐지? 됐습니까? 아마 오늘 보면 알 거야. 오늘 너희들 동영모고 보면은 와, 졸라 해석이 안 된다. 졸라 보기 해석이 안 된다. 아마 이러고 있을 거라고. 알겠지? 왜 그런다? 이런 구문이 딱딱 잡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감각을 제공하도록 돕는 것처럼 보여. 어떤 감각? 동격과. 그들의 삶이 더 의미 있다라는 그런 감각을 제공하도록 돕는 것처럼 보여. 비록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뭐와 연관이 있지만 낮은 수준의 더 낮은 어떤 행복의 감정과 연관이 있지만 됐습니까? 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 세 가지. 어떤 세 가지? 1번 고통이, 2번 의미 있는 삶을 만든다, 3번 행복이 낮을 수도 있어. 그럼 왜 얘네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애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애들하고 왜 가져왔는지 알겠지? 두 개 혼동하지 말라는 거야. 이 연구가 의미하는 것은 야, 내가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건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갖다 겪으면서 행복의 수준이 낮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 갖다가 오답으로 엮을 수가 있다고.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 저자가 너희들한테 혼동할 수도 있는 부분을 실제로 혼동하지 않고 있는지를 물을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복과 의미는 완전 다른 거야. 왜? 맨 끝에서 증명해냈잖아. 행복은 낮는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덕분에? 고통 덕분에. 이해됐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끝이 중요해. 끝이. 이해됐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제라고 안 써놓고 전제라고 써놓은 거야. 이 전제에다가 행복 수준이 낮아도 고통이 의미 있는 삶을 줘 라고 하면서 행복 수준이 낮다는 걸 갖다가 끼워 넣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훨씬 중요하다. 됐죠? 자, 여러분, 나도 이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출제해 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가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시험을 보면서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데, 시험을 딱 보는데 자꾸 뒤를 넘기면서 문제가 몇 문제 남았는지 확인하면서 한숨 푹. 이미 끝났어. 알겠지? 이미 마인드가 끝난 거야. 아시겠죠? 집중을 해가지고 몇 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31 플러스 6일 거야. 37이면 37문제를 딱 완전히 1시간 20분 내에 집중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알았지? 그리고 문제 풀고 조교가 답을 불러줄 때 답을 적지 마시고. 알겠지? 바꿔서 채점할 거야. 그래서 답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답지 가져가서 이제 파이널 리뷰 있지? 파이널 리뷰에다가 내가 어디가 틀리고 어떤 개념이 잘못됐고 뭐 어디에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잘 해놓으세요.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늘 잘 보시고 일단 저길로 옮겨가자.